모두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아직 배심원단이 없으며 곧 최종 변론을 위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각 변호사 앞에 배심원 지침서가 한 부씩 있습니다. 지침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1번, 2번 지침이 있습니다. 주처 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음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아니요. 변호인 측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검찰 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요? 아니요, 재판장님. 6번부터 9번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살펴보세요. 검찰 측에서 이 중에 이해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지침 10번입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했고 각 당사자가 제가 작성한 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 이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약간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한 문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합리적인 사람이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심을 말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선호하는 지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지침은 19년도 이전에 사용되던 표준 지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09년에 변경되며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확고하게 확신한다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견서와 2018-19 아이오와 형사 실무에 근거해 보면 재판부가 사용하기로 결정한 문구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는 확고하게 확신한다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표현은 행동을 주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된 이유는 29번 지침과 충돌해서입니다. 29번은 주저하지 말라지만 여기는 주저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어헬름 씨,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10번 지침을 받았는데 이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재판장님. 주측 입장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추 측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버전은 수년간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배심원 지침위원회에 많은 의견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혼동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에 주저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21번 지침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지침 사이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번에 제안된 지침에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양측에 그 문구가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제 입장을 알렸습니다. 두 부분 모두 주저하다를 쓰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해온 표준 지침이라고 생각하고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 이해 제기를 기각하고 작성한 대로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 12, 13, 14번입니다. 주측에서 이해 있습니까? 변호인 측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15번입니다. 집행 지침 시작합니다. 15번과 16번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검찰 이해 있습니까? 변호인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17, 18, 19, 20번이 있습니다. 검찰 이해 있습니까? 변호인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제 2급 살인죄 지침을 설명하겠습니다. 21, 22번 지침입니다. 검찰 이해 있습니까? 변호인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23번과 24번이 있고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주에서 이해 없으신가요? 변호인 측도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26번은 구체적 의도를 정의합니다. 주에서 이해 있으신가요?
변호인 측도 이해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마지막 4개만 처리하면 됩니다. 모두 표준 지침입니다. 주측에서 이해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판사님, 변호인 측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고 제가 포함하지 않은 지침 중에서 검찰 측이 추가로 포함하길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에서도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좋아요. 제가 제안하는 평결 양식이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그걸 봤나요? 네, 재판장님. 이해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변호인 이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변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뒀어요. 인쇄된 자료는 복사기 옆 책상과 데이나 옆에 있어요. 총 14부가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자료 챙기시고 배심원들 데려오세요. 모두 준비됐으니 자료 챙기고 배심원들 입장시키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법정에 들어오실 때 법정 안내원이 각자에게 배심원 지침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침서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지침서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몇 개가 절차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의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은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을 마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부분, 즉 처음에 드리는 지침들은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받은 자료를 보면서 따라 읽으셔도 되고 무릎 위에 올려두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번 재판 정보는 피고인 토드 마이클 멀리스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재판 정보에는 2급 살인과 자발적 비자발적 과실치사 같은 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토드 마이클 멀리스는 무죄를 주장했다. 무죄 주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주정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정부가 어떤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시할 때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정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평결은 무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침입니다. 공판 정보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이며 증거는 아닙니다. 네 번째 지침입니다. 토드 마이클 멀리스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체포되었거나 기소되었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제쳐두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재판 내내 피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증거와 이 지침만으로 평결해야 합니다. 증거란 직접 증언이나 진술서에 의한 증언을 의미합니다. 둘째, 법원이 접수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증거물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변호사들 간의 합의인 3가지 조건입니다. 사실은 직접 또는 간접 증거 혹은 둘의 조합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판 중에 사전 진술서와 보고서, 증인 진술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언급됩니다. 법정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법원이 받아들인 것들만이 여러분이 평의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서나 물품, 읽거나 언급된 것들은 참고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증거가 아닙니다. 첫째, 변호사의 진술, 주장, 질문, 논평. 둘째, 이해 제기와 판사의 판결입니다. 셋째, 제가 무시하라 한 모든 증언. 넷째, 법정 밖에서 본 것과 들은 모든 것. 여섯 번째 지침입니다. 증거를 고려할 때는 이성과 상식에 따라 추론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직접 또는 간접 증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목격자처럼 사실을 직접 안다고 주장하는 증인의 증거를 말합니다.
간접 증거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말합니다. 법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에 대해 여러분이 그 증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지침 7번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결정하십시오. 관찰,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를 고려하세요. 증거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조화시킬 수 없다면 사실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증언을 얼마나 믿을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증인의 말을 전부, 일부 또는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증언을 믿을지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째, 그 증언이 합리적이고 여러분이 믿는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둘째, 증인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증인의 외모, 행동, 나이, 지능, 기억력,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넷째, 증인의 이해관계, 동기, 솔직함,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8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증거와 법률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지침들에서는 모든 지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지침도 모든 법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침 9번 제가 재판 중 한 말이나 행동은 사실, 증거 또는 편결에 대한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침 10번 주 정부는 텟 마이클 물리스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사건의 증거나 주 정부가 제시한 증거의 부족 또는 실패로부터 공정하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심을 말합니다. 합리적 의심은 단순한 무죄 가능성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합리적 사람이 행동을 망설일 정도의 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이란 합리적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믿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주는 증거여야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이 모든 의심을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고려한 후에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모든 증거를 충분하고 공정하게 고려한 후 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부족이나 실패로 인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침 11번 범죄의 정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침 12번 배심원의 임무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여러분은 형벌에 대해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지침 13번 2가지 이상의 대안 이론이 제시되거나 2가지 이상의 사실이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은 배심원들이 평결에 이른 이론이나 사실에 모두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만장일치가 필요한 건 평결이지 그 근거 이론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14번 지침 범죄를 저지르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행위가 불법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행위를 인지하고 실수나 사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 결과를 의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5번 지침입니다. 주 스테이트 너스는 1급 살인의 모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1경 피고인은 에이미 멀리스에게 어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에이미 멀리스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아기를 가지고 미리 계획하여 행동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하고 신중하게 에이미 멀리스를 살해할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주가 모든 요소를 입증했다면 피고인은 1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만약 주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은 1급 살인죄에 대해 무죄이며 그 다음으로 2급 살인 혐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21번 지침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6번 지침 악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실제 증오심에서 비롯되었거나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제 증오심에 대한 증거나 해를 끼치려는 고의적이거나 확고한 의도가 입증되면 악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잘못되고 해로운 행위를 저지를 때 사용된 수단을 통해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의는 단지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본질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숙고만을 필요로 하며, 이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저지른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사전악에는 어떤 신체적 해를 가하려는 확고한 목적이나 계획이 범행이 저질러지기 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꼭 정해진 기간 동안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 17번, 고의적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거나 확고한 계획이나 목적에 의한 것이며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숙고는 마음속으로 저울질하고 깊이 생각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리 숙고하다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곰곰이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번 지침 숙고와 사전 숙고는 행위 이전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 동안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9번 지침, 어떤 사람이 숙고할 기회가 있었고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여러분은 그 무기가 악의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용됐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번 지침 위험한 무기란 주로 사망이나 부상을 입히기 위해 설계된 장치나 도구로 설계된 방식대로 사용될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입힐 의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종류의 도구나 장치도 위험한 무기에 해당하며 그렇게 사용될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번 지침주는 2급 살인죄의 모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1경 피고인은 에이미 멀리스에게 어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로 에이미 멀리스가 사망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사전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주가 모든 요소를 입증했다면 피고인은 2급 살인죄로 유죄입니다. 주가 한 가지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2급 살인죄의 무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3번 지침에서 설명된 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22번 지침 2급 살인죄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3번 지침주는 자발적 과실치사일에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1경 피고인은 에이미 멀리스에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에이미 멀리스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그 행위는 심각한 도발로 인한 갑작스럽고 저항할 수 없는 격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모든 요소를 입증했다면 피고인은 자발적 과실치사죄로 유죄입니다. 검찰이 요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자발적 과실치사죄에서 무죄이며 이어 비자발적 과실치사죄를 검토합니다. 25번 지침에서 설명된 대로 23번 지침의 세 번째 요소와 관련된 24번 지침, 심각한 도발이란 합리적인 사람이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저항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말합니다. 분노는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숙고할 시간이 있었다면 모욕적이거나 욕설이 심해도 말만으로 중대한 도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침 25번 주는 비자발적 과실치사일에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11경 피고인은 에이미 멀리스에게 무모하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그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의도치 않게 에이미 멀리스의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주가 모든 요소를 입증했다면 피고인은 과실치사죄로 유죄입니다. 주가 어느 하나의 요소라도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지침 26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침에서 사용된 특정한 의도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특정한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의도는 직접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행위를 둘러싼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특정한 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를 의도했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침은 열어두세요. 이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셸리, 법정 속기사 불러주세요.